처음에 동물을 했던 컨셉은 사실은 지금처럼 초상 하나의 기록을 하나씩 남겨야겠다 이런 기록보다도 뭔가 그 복지에 관계된 그런 그 환경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환기시키는 문제로 작업을 동물을 소재로 했었거든요. 그리고 실제로 그런 여러 가지 실험들 한 것들이 있어요. 그런 것들을 대상으로 이제 작업을 좀 해봐야겠다. 그래서 하다가 굳이 그렇게 그것만 하지 말고 조금 더 이제 좀 따뜻한 시선으로 동물을 기록하는 의미에서 동물들을 봤을 때 이 친구들을 한 번씩 그려줘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쭉 하나씩 기록적으로 그려봐야겠다. 모든 동물을 다 그 동물원에 사는 동물들을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던 건데 무슨 꽃동네라든지 그런 촌에서 이렇게 좀 저하기 힘드신 분들 찾아가서 그 영정사진 찍어드리는 뭐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. 좋은 배경이 이쁘게 정장 입히고 이렇게 깔끔하게 해서 그런 봉사활동 같은 걸 하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 친구들을 기록을 하는데 그래서 배경도 조금 이 친구들이 좋아할 만한 살만한 그렇죠? 만약에 자연에서 살았다면 좋았을 그런 배경에 이제 해서 한 컷 한 컷 이제 그러니까 기록의 의미로 초상을 남기는 것. 어쩔 때는 그게 이제 몸 전체가 될 수도 있고 어쩔 때는 얼굴 크롭된 말 그대로 초상 그림처럼 나올 때도 있고요. 여행을 많이 다니기도 했어요. 어차피 꼭 여행 아니더라도 어릴 때부터 그 카메라가 있으면 돌아다녀야 되잖아요. 자연스럽게 다니면서 찍게 되는데 그때부터 계속 카메라를 무엇인가 이렇게 찾게 되잖아요. 대상을 자연스럽게 관찰하게 되고 그래서 그게 거리 풍경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러다가 그 거리 우연한 거리에 특정한 동물 하나만 지나가도 그 이야기가 되잖아요. 스토리가 나오고 거기에 어떤 쫓아가는 아이까지 보인다면 예를 들면 이렇게 이야기가 굉장히 더 확대가 되겠죠. 상상하고 이제 그런 것들에 흥미를 느껴서 여행 다닐 때 동물들 사진들 항상 찍고 다 그런 것들이 일환인 것 같아요. 눈에 보이는 거. 내가 익숙했던 장면에서 벗어나는 거니까 그리고 덜 익숙한 것들에 대한 어떤 호기심이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여행 같은 것도 좋은 거고 하다못해 밖에 나가서 길거리만 돌아다녀도 그렇죠. 그래서 많이 카메라 들고 다녔던 것 같아요. 밤거리도 다니고 새벽에도 다니고 어쩔 때는 옛날에 이제 대학 다니고 막 그럴 때는 새벽에 밤 12시 카메라 메고 나가서 다음날 새벽 7시, 8시까지 걸었던 적도 있어요. 서울 시내 곳곳을 카메라 들고 그래서 밤 풍경, 새벽이 동틀 때의 풍경 이런 모든 것들을 찍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하나 기억나는 거는 앉은 자리에서 또 옥상 같은데 작은 건물 옥상에서 이렇게 멀리서 먹구름이 여기는 이제 아주 푸른 하늘인데 먹구름이 몰려와서 비가 올 때까지 앉아서 하늘을 관찰했던 일. 그 다음에 또 기억에 남는 거는 어디 노을 보러 가서 노을이 질 때 그 반대편에 있는 하늘들 그런 것들의 색깔 오히려 실제 사람들이 관심을 받고 벌어지고 있는 일에 그 밖에 이면에 있는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럴 때 또 묘한 신비로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마 사람들 이면에도 그런 관심을 가지면 훨씬 더 많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풍부하고 저도 이제 미디어를 좋아했어요.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이렇게 어렸을 때 제일 먼저 접한 게 카메라였거든요. 중학교 때부터 기계식 카메라 그런 카메라를 처음에 자연스럽게 다루기 시작해서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 셔터 그 감 느낌이라 그러죠. 그리고 바늘이 안에서 노출계가 움직이는 그 느낌만 보고도 아 이게 지금 노출이 조금 오버됐다 또는 부족이다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거든요. 사진이 흔들렸다 아니다 뭐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그런 훈련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. 기계식으로.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영상 촬영도 하게 되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런 영향을 받아서 작업을 했던 거죠. 그래서 처음에 출발이 사진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카메라를 항상 메고 다녔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손으로 하는 스케치보다 사진을 찍어서 그 결과물을 보고 그리고 또 머릿속에 이제 뭐 벌써 이제 스케치가 되는 거죠. 그래서 그릴 대상을 먼저 이제 연상을 하고 그렇게 이제 미리 구도를 잡고 이제 이렇게 이런 결과물을 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리거나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. 그런 행동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거쳤던 거죠. 그 시절에는 이런 것들이 전시를 위한 목적으로 그렸던 것들은 아니에요. 이런 포트레이 작품들 그냥 이렇게 집에 이렇게 와서 심심풀이로 이렇게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서 이런 결과물들이 보면 다 사진이거든요. 사진으로 찍을 때 벌써 앵글이나
어떤 색감이나 이런 것들을 이걸 내가 그림으로 어떻게 옮겨야겠다는 구상이 벌써 머릿속에 입력이 된 상태에서 이제 사진 작업을 해요. 그렇게 하고 이제 원하는 결과물을 가지고 이제 여기서 마음에 드는 것들을 사진 이제 그림으로 남기는 거죠. 어떻게 보면은 반대로 얘기하면은 사진의 어떤 결과물들이 굉장히 정확하고 또 명확할 수가 있는데 이걸 거꾸로 기계적인 그 시대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첨단의 그런 기계적인 결과물을 가지고 반대로 아날로그적으로 수작업으로 다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있거든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과정들이 훨씬 더 명확하고 정확한 결과물일 수 있겠지만 반대로 이제 저절로 붓을 다루는 어떤 사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퍼포먼스 제스처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남들과 틀린 이런 단순한 그림 하나조차도 새로운 이야기가 담길 수 있어서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. 사람이 1000년 동안 계속 살아오면서 똑같은 주제 가지고 계속 지금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. 앞으로도 계속 되어질 거예요. 왜냐하면 인간이 결국은 중심이고 인간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싫든 좋든.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는 이제 그런 사람에 대한 관심, 결국 인간 중심이니까 이제 그런 것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사는 그런 생태를 이렇게 좀 관찰하고 이렇게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. 결국은 우리가 사람과 커뮤니케이션이나 의사소통하고 서로를 이해할 때 어떤 언어나 단어로만 이해하기도 힘들잖아요. 때로는 어떤 그 사람의 눈빛, 표정, 제스처 이런 모든 것이 포함이 되는데 근데 이거는 지금만 그런 게 아니고 옛날부터 우리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역사를 이해하는 것도 또 미래를 이해하는 것도 이렇게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. 그래서 하다못해 이렇게 밖에서 만나는 동물이나 이런 것들도 그거 하나로 가지고 여러 가지를 유추해서 상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. 결국은 우리가 동물을 본다는 것은 인간 중심으로 보고 생각해보면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데 관심을 더 갖는 것 같고 글쎄요 뭐 특정한 건 없어요. 특정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건 없고 다만 어차피 제가 하는 게 구상 작업이니까 구상이라는 거는 지나가는 사람과 마주치고 이야기하듯이 너무 쉽잖아요.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제 동물이거나 이런 알기 쉬운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동물을 마주하고 읽다 보면 자기가 어렸을 때 뭐 동물원에 가서 마주했던 그런 기억들 그런 걸 연상시킬 수도 있고 그렇죠? 때로는 뭐 흥미로운 어떤 그런 환경 문제라든지 그런 동물에 대한 거 뭐 연상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또 강아지 같은 그림을 보면서 자기가 키우는 반려동물을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보는 관객들을 알기 쉽게 자기가 경험한 내용들 그리고 알고 있는 것들 또는 기억 이런 거를 유추해서 또 연상해서 작업들을 보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원하고자 하는 어떤 전달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저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이 친구들을 그린 이유가 그런 데 가서 마주치고 만나고 어떤 연상을 하고 느낌을 받고 아이 컨택을 하면서 서로 이렇게 눈 맞춤했던 그런 기억들을 여기다 표현하는 거니까 그 장면 중에 그 컷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진 컷이고 영상 중에 한 컷이니까 기억이거든요. 그래서 그 기억을 내가 한 컷으로 수작업으로 담은 거니까 보는 사람도 아마 그런 느낌을 조금 가져갈 수 있으면 충분히 내가 느꼈던 감정을 가져가지 않을까. 그래서 이런 구상 작업이 그런 면에서 저 같은 경우는 좋은 것 같아요. 쉽고 크게 뭐 변화된 건 없는 것 같긴 해요. 근데 소재가 조금씩 바뀌는 건데 2000년이 지났죠, 그죠? 2000년이 지나서 21세기가 된 건데 그 다음날 시점이 딱 지나면서 그러면서도 이제 다음날 생각이 들어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나는 어제 오늘도 똑같이 일상적인 퍼포먼스를 했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지냈던 게 기억에 남거든요. 그 2000년이 바뀌는 그 하루도 평소의 하루하고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앞으로도 다르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. 인구가 많아진 거 자체만으로도 생태계가 파괴된 건데 거기다가 이 발전 속도가 얼마나 빨라요. 지금의 100년이 과거의 1000년보다 훨씬 빠른데요. 그래서 그 사이에 없어지는 게 얼마나 많아요. 생각해보면. 그러니 앞으로 살아갈 날의 50년은 지금의 100년보다 훨씬 빠를 수도 있는데 농담이 아니라 까딱 잘못하면 미래의 사람들은 더 미래의 사람들은 살기 정말 힘들어질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. 먼 미래가 아니라 가까운 미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그러니까는 이런
하는 작업조차도 생명체 하나가 없어지는 것조차도 작고 나한테 피부를 안 닿는 일일 수는 있지만 무엇인가 하나가 무너져 나가는 것들이거든요. 하나하나씩 없어지고 이러다 보면 이게 조금만 쌓이면 나중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. 더욱더 돌이킬 수 없는. 지금 어차피 이런 것들은 다 인간이 통제하고 인간이 컨트롤하고 있잖아요. 인간의 능력으로. 대부분의 멸종 어떤 것들이 동물만 국한해서 본다면 환경 문제 중에서 결국은 인간이 망쳐놓고 인간이 멸종시킨 게 대부분이거든요. 사실 자연적으로 도태돼서 사라진 것들보다. 최근에 100년 저도 뭐 이런 거 하면서 이렇게 잠깐 찾아보고 그랬지만 최근 100년 사이에 없어진 동물 정말 많더라고요. 인간의 사냥,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뭐 일제 때 호랑이 다 사냥해서 없애버리고, 그렇죠? 그리고 또 뭐 70년대 초반에 황새, 마지막 황새 또 사냥당해서 없어지고 그런 것처럼 복원도 일부 하려고 노력도 하지만 정말 그거는 수많은 노력이 필요하잖아요. 그리고 실제로 복원됐다 하더라도 그들이 살만한 땅 자체가 없는데 너무 어렵잖아요. 그렇죠? 우리가 언어로 풀 수 없는 거, 이야기로 텍스트로 풀 수 없는 문제들, 눈으로 마주 봐야 되고 감정을 느껴야 되고 하나의 단어에서 높낮이를 갖고 서로를 이해하듯이, 그렇죠? 얼마나 다양해요. 그것만 가지고도 이해할 수 없어요. 표정을 봐야 되고 그 사람이 어떤 표정을 갖고 있고 어떤 제스처를 갖고 있는지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그래서 텍스트 소설이나 어떤 걸 고정되지 않은 시각화된 것들을 봤을 때 그런 연상을 풍부하게 하는 것들, 그런 것들이 되게 아름다운 것 같거든. 그래서 소설이 아직도 필요한 거고, 그렇죠? 하나의 제스처 갖고도 그 사람의 경험으로 여러 가지 연상을 하잖아요. 하다못해 영화적인 어떤 직접적인 시각적인 텍스트 갖고도 그렇게 다양한 연상을 하는데 하물며 그림 하나 이런 구상 작업 하나 가지고도 충분히 다른 연상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예술은 그런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. 다양성.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다양성이 존재해야 된다는 이유 같은 거일 수 있어요.